경남 남해군 지족해역. 2007년 군청 공무원들이 자랑스럽게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세계 어업유산인 죽방염을 알리겠다며 세금 6억 원을 들여 바다 위에 다리를 놓은 날이었습니다.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해의 자랑, 죽방염을 세계에 알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 다리를 찾아가 보면 난간은 녹슨 채 삐걱거리고 안전관리 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리 끝에 도달하면 자물쇠가 채워진 문이 기다립니다. 문 앞에 서 있으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000원입니다. 세금으로 만든 공공다리를 걸어왔더니 개인이 입장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어이없어서 군청에 전화를 겁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이겁니다. 다리는 군 소유인데 섬은 개인 소유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6억 원. 여러분, 6억 원입니다. 이 돈이 개인 영업을 위한 진입로를 놓는데 쓰인 겁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더 화가 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금을 내는 납세자라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7년 남해군은 6억 원짜리 다리를 완공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죽방염 탐방 연결다리. 지족해협을 가로질러 농가섬까지 이어지는 이 다리는 남해군의 자랑이었습니다. 죽방염은 이미 세계 주요 농업 유산에 등재된 전통 어업 방식이었고 남해군은 이 유산을 제대로 알리겠다며 국비와 군비를 합쳐 6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개통 당시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지역신문은 남해의 새로운 관광명소 탄생이라고 보도했고 주민들은 이제 관광객이 몰려와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그 다리를 찾아가면 군데군데 녹이 쓴 난간과 들뜬 바닥재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관리 인력은 없습니다. 안전점검 흔적도 없습니다. 다리 중간에 서서 죽방염을 바라보려 해도 시설이 너무 낡아서 오히려 흉물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실제로 현장을 방문한 취재진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고 했고 주민들조차 흉물이 됐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6억 원을 들였는데 20년 만에 흉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리를 건너 끝까지 걸어가면 더 황당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당함의 뒤에는 이 다리가 처음부터 안고 있었던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문제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방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류가 빠른 해협에 대나무 발을 세워 물고기를 가두는 전통 어업 방식입니다. 그물을 던지거나 배를 타고 쫓아다니는 방식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스스로 들어오게 만드는 구조물입니다.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방식이고 지족해협의 죽방염은 현재도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와 국제농업식량기구가 인정한 세계 중요 농업 유산입니다. 남해군은 이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2007년부터 접근다리와 탐방로, 전망대를 차례로 조성했습니다. 면부는 두 가지였습니다. 죽방염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자. 그리고 다리 자체를 관광 명소로 만들자. 투입된 예산은 6억 원. 겉으로 보면 훌륭한 지역발전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다리가 연결되는 곳, 즉 다리 끝에 있는 농가섬은 공공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개인 소유였습니다. 그는 공공다리를 놓으면서 도착 지점의 땅이 누구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 관광객이 왔을 때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협약은 맺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한지는 곧 밝혀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업권이라는 단어에 이 모든 문제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남해군이 2007년에 완공한 이 다리의 공식 목적은 죽방염 홍보와 관광객 접근성 강화였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이 다리는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닙니다. 다리 본체는 군데군데 녹슨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인력은 없습니다. 정기 점검 기록도 없습니다. 관광객이 다리를 건너 끝까지 걸어가면 잠긴 문이 기다립니다. 그 문을 열어주는 조건은 4,000원입니다. 이 4,000원을 받는 주체는 군청이 아닙니다. 농가 섬 주인, 즉 개인입니다.
음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금 6억 원을 들여놓은 공공다리가 개인 음료 가게로 가는 유료 진입로가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관광객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세금으로 했는데 왜 거기서 입장료를 받느냐?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군에서 받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개인이 받는 거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군청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방문객이 섬에 들어가 입장료를 내는 건 아니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리 위를 걷다가 그냥 돌아오면 공짜라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세금 6억 원을 투입한 시설의 활용 성과가 이것입니다. 녹슨 다리, 잠긴 문, 개인 입장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구조가 왜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알면 더 황당해집니다. 죽방면 문제를 이해하려면 어업권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바다는 공유 수면입니다.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 위에 어업권이라는 사적 권리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죽강염의 경우 해당 해협에 어업 허가를 받은 개인이 어업권자가 됩니다. 어업권자는 그 구역에서 어업 활동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습니다.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문제는 이 어업권이 관광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공공다리가 연결된 섬이 개인 소유이고 그 섬 주변 해역에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관광객이 그 섬을 방문하는 것도 사실상 어업권자이자 섬 주인의 재량이 됩니다. 군청이 다리를 놓았어도 다리 끝에 도착한 관광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섬 주인이 결정합니다. 그는 입구까지만 데려다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복합적 구조를 사전에 정리하지 않은 채 세금 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닙니다. 공공투자 기획 단계에서 사유재산권과의 충돌을 검토하지 않은 구조적 부실입니다. 어업권자와 협약을 맺고 수익 귀속 구조를 미리 정해뒀다면 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것이 남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비슷한 사례가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공공예산으로 해안 탐방로와 데크를 설치했더니 사유지 경계에서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이 조성한 해안 둘레길이 어업권자의 반대로 일부 구간이 폐쇄된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 정비 사업에 세금을 쏟아부었더니 정작 문화재 접근 자체에 사유지 통과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자체가 생폐 탐방로를 조성했는데 핵심 구간이 사유지여서 관광객이 들어가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공공투자가 들어갔지만 수익 구조는 개인에게 비속됩니다. 법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사유재산권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어업권도 합법적 권리입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를 사전에 정리하지 않고 세금을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관련 전문가들은 공공인프라 기획 단계에서 사후 수익 귀속 구조를 검토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공공인프라가 사적 수익에 기여하게 될 경우 수익 공유 협약이나 사용료 환수 조항을 사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도 왜 반복될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공공사업의 사후관리 책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해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다리를 만든 담당 부서, 죽방령 관광을 담당하는 부서, 공유 수면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각각 다릅니다. 시설이 완공되면 담당자는 바뀝니다. 몇 년이 지나면 그 사업을 기획했던 사람은 부서를 옮기거나 퇴직합니다. 사후 관리 책임은 어느 부서도 명확히 지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다리가 녹슨 채 방치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세금 낭비의 진짜 원인은 어업권자의 탐욕이 아닙니다. 공공책임 구조의 부재입니다. 어업권자가 입장료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군이 세금으로 그 개인 사업을 지원하는 결과를 낳은 기획 부실은 처음부터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섬 주인과 협약을 맺고 수익 귀속 구조를 정했다면 이 상황은 달랐을 겁니다. 시민이 이 과정을 처음부터 감시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사업 계획이 공고될 때 누군가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다리 끝에 있는 땅이 누구 소유인지, 관광객이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조용히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도 집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집행하는 관광인프라 예산은 수조 원 규모입니다. 그중 상당수는 지역 문화재,
전통마을, 어업유산, 생태 탐방로 등 자연 및 전통 자원과 연계됩니다. 이런 자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유 수면이나 사유지와 경계가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남해 죽방염처럼 공공인프라가 개인 소유지와 연결되는 구조는 전국 수십, 수백 개 사업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걸 전국적으로 집계하고 점검하는 기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원이 개별 사안을 다루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지방의회 역시 예산 심의는 하지만 사후 수익 귀속 구조까지 들여다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기획 단계에서 이 사업이 완공되면 수익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라고 묻는 의원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납세자인 시민이 직접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구조는 계속됩니다. 세금으로 만든 다리가 개인 영업을 위한 진입로가 되고 세금으로 조성한 탐방로가 사유지 앞에서 막히고 세금으로 정비한 관광지가 특정인의 수익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비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으로 만든 인프라가 소수의 수익을 위해 작동하는 구조는 공공신뢰 자체를 갉아먹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의 해법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 선진 지자체에서는 공공인프라가 사유지와 연계될 경우 수익 환수 조항을 사전 계약에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군비로 조성한 접근시설로 인해 개인 소유지의 관광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일정 비율을 공공관리비로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국내 일부 농촌 체험마을에서도 유사한 협약 구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음에도 남의 사례처럼 아무런 협약 없이 세금이 투입된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왜일까요? 기획 단계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답은 바로 이겁니다. 세금으로 만든 인프라가 개인 수익 구조로 흡수되는 것은 어업권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구조를 설계한 공공기획의 실패이고 그 기획을 감시하지 않은 시민의 부재입니다. 남해군이 2007년에 다리를 놓을 때 다리 끝 섬 주인과 어떤 협약을 맺을 것인지를 묻는 시민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6억 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억 원입니다. 이 돈이 20년 동안 방치된 흉물과 개인 입장료 수익 구조를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6억 원짜리 다리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공인프라가 사적 수익으로 흡수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더 큰 연쇄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지역 주민의 박탈감입니다. 남해 주민들은 죽방염을 살리겠다며 다리에 예산을 쏟아부은 군을 믿었습니다. 관광객이 몰려오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돌아온 것은 개인 영업을 위한 유료 진입로였습니다. 주민 신뢰가 무너지면 다음 공공사업에 대한 협조가 줄어듭니다. 군이 새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주민들은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번에도 누군가 배만 불리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두 번째 도미노는 관광자원 황폐화입니다. 사후관리 주체가 불명확한 시설은 결국 노후화됩니다. 20년 동안 방치된 다리가 그 증거입니다. 관광객은 실망하고 지역 방문객 수는 줄어듭니다. 결국 다시 예산을 들여 재정비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세금이 또 투입됩니다. 세 번째 도미노는 유사 사업의 확산입니다. 이런 구조적 실패가 주목받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합니다. 성공 사례는 벤치마킹하지만 실패 구조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공공자원 낭비의 복제가 전국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구조가 실제로 한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겠습니다. 경남에 사는 60대 은퇴 부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퇴직 후 국내 여행으로 노후를 즐기기로 한 이 부부는 남해 여행을 준비하며 관광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군청 홈페이지에는 죽방염을 세계 어업유산이라고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탐방로 안내도 있었고 바다 위를 걷는 멋진 사진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교통비와 숙박비를 포함해 2박 3일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다리는 생각보다 낡았습니다. 그래도 바다 위를 걷는 경험은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다리 끝에 도착하자 잠긴 문이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4,000원입니다. 두 사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공관광지라고 해서 왔는데 개인 가게에 입장료를 내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 경험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공공정보에 대한 신뢰, 세금 사용에 대한 신뢰, 모두를 동시에 흔드는 경험입니다. 이 부부는 여행에서 돌아와
주변 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의 죽방염은 가도 별로더라. 그 한마디가 방문객을 줄입니다. 지역 경제는 더 나빠집니다. 이런 사례가 누적되면 시민들은 공공관광 홍보 자체를 불신하게 됩니다. 군천이 홍보하는 관광지는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 지역 전체가 손해를 봅니다. 세금 낭비가 단지 6억 원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행동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공공사업 정보를 직접 찾아보는 습관입니다. 각 지자체는 지방재정공시 시스템을 통해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 365 사이트에서 우리 지역 관광 인프라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검색창에 지역 이름과 사업 이름만 넣으면 됩니다. 1년에 한 번만 검색해 보십시오.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공공관광지 방문 시 수익 귀속 구조를 확인하고 군청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만든 시설을 방문했는데 입장료가 생긴다면 그 입장료가 공공계좌로 들어가는지 개인 계좌로 들어가는지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행정감시의 시작입니다. 불편해도 물어야 합니다. 묻는 시민이 있어야 담당자도 긴장합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소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적법한지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주민감사 청구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아두십시오. 세 번째는 공공인프라 기획 단계에서 수익 환수 조항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지역 언론에 제보하거나 지방의회 의원실에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세금으로 만든 시설이 개인 수익으로 이어질 경우 수익 일부를 공공관리비로 환수하는 협약 조항을 사전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방식이고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명의 시민이 의원실에 전화 한 통 걸어도 됩니다. 그 한 통이 쌓이면 조례가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2007년 남해군은 세금 6억 원을 들여 죽방면 판방다리를 완공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 다리는 녹슨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리 끝에 도달하면 4,000원 입장료를 요구하는 개인 영업이 기다립니다. 군청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금을 낸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것이 옳습니까? 이 문제의 원인은 어업권자의 욕심이 아닙니다. 공공투자 기획 단계에서 수익 귀속 구조를 따지지 않은 행정 부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실을 20년 동안 아무도 묻지 않은 감시 공백입니다. 세금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묻고 따질 때 비로소 지켜집니다. 지방재정 365 사이트에서 우리 지역 예산을 확인하는 것, 공공시설에서 입장료를 요구할 때 수익 귀속 구조를 묻는 것, 지방의회에 수익 환수 조항을 요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시민이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누구의 수익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가장 작지만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당신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제보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